적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좀 늦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오늘 아주 제 인생의 최고의 재테크 멘토시죠. 이종진 회장님과 함께 또 김영일 대표님과 함께 또 부동산 오아시스에서도 와주신 것 같아요.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는 북꿈사라는 뜻은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저희는 개발적인 재테크 모임이에요.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요. 원래 1월달에 첫 발기대회에서 정기 모임으로는 지금이 한 5번째 모임이고 매주 수요일마다 첫째 주에서 셋째 주까지 수요 스터디가 있는데 수요 스터디는 주로 경제 전망과 주식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런 정기 스터디에서는 또 이종진 회장님 같은 전문가 멘토를 초대를 하기도 하고 저희 안에서 또 강사로 자체에서 나서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저희가 5달밖에 안 되었지만 회원수가 꾸준히 잘 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마케팅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닭살 돋게 시작을 할 건데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북꿈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정기 스터디를 찾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바비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이 많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감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이란 말 그대로 금리를 올린다는 뜻인데요. 수백 수천조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아주 작은 금리에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금리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가장 선진국인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 세계 자본들이 안전자산인 미국의 채권을 선호하게 됩니다. 당연히 위험자산인 주식을 매도하게 되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일까요?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면 주가는 올라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주가를 상방으로 끌어올리려는 세력과 하방으로 낮추려는 세력들이 단기간에 접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즉 세계의 스마트 머니들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향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점진적으로 주가의 지수는 경제의 펀더멘탈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경제가 좋아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 등의 경제가 실제로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주식은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는 거겠죠. 부동산은 어떠할까요? 한국형 양적 완화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잠시 주춤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풀어서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아는 것도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전문가로 시민의식을 높여주고 또한 최강 재테크 모임으로 도약하고 있는 저희 북꿈사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터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저희 북꿈사의 리더이신 윌키 임기영님이 부동산 경매 이 정도만 알면 아파트는 낙찰받는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요. 한 40분 정도 소요될 전망이에요. 그리고 데니 송동현님께서는 주식 업종별 전망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요.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주인공이시죠. 특강자를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는 신천동 L 회장님으로 알고 계신데요. 네, 진성 DNC 그리고 부동산 오아시스 포럼의 회장님이신 이종진 회장님의 특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윌키 임기영님. 윌키 임기영님은 저희 북꿈사의 공동 리더이시자 경매의 달인이십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또 부동산 경매에도 여러 번 경험이 있는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최강의 분이십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북꿈사의 윌키 임기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부자가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바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부동산 경매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매매를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싸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경매입니다. 근데 경매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오늘 발표가 시간이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될 건데 이 짧은 타임에 경매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잘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나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어려운 내용을 잘 이해시키는 게 또 강사의 가장 큰 자질이라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원래는 주식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을 하는 게 저희 항상 모토인데 제가 먼저 앞 시간을 뺀 이유는 사실 민법에 대한 내용도 있고 용어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칫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시간을 좀 앞으로 뺐고요. 사실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하면서도 좀 버벅될 수 있음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부동산 경매 만만복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사실 입찰때 적는 힘만 있다면 충분히 아파트 정도는 낙찰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경매의 정의와 종류를 먼저 알아볼 건데요. 경매라면은 간단하게 줄이면은 경쟁 매매의 준말입니다. 사실 매각 대상 물건이 나오면은 다수의 경쟁자들에게 경쟁하게끔 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낙찰 오더를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형태의 매각 방법입니다. 그리고 경매의 분류를 잠시 이렇게 보시면은 경매에 큰 틀이 있고 공경매와 사경매로 나뉘어지는데 이거는 사실 주체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공경매와 사경매로 나눠집니다. 공적 기관이면 당연히 공경매고요. 사적 기관이면 사경매입니다. 이 공경매에서도 법원 경매와 공매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매물건 하면은 사실 법원 경매를 보시면 됩니다. 네, 법원에서 반정하는 경매물건들이 있죠. 밑에 공매는 사실 뭐 자산관리공사 캠코 같은 경우에 시행을 하는 경매 방법이고요. 또 법원 경매에서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겁니다. 자, 강제 경매 밑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채권 만족을 위해 채권자가 법원 판결을 집행 권한으로 하여 신청을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김동률님께 돈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김동률님이 저한테 제가 1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으면 이분은 지금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제가 채무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 재산에다가 가압류 신청해놓고 다시 그 정본을 들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집행 권한을 얻어서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제 재산에 대해서. 그런 경매가 강제 경매입니다. 자, 임의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같은 데서 보통 담보 설정을 담보 받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 저당권에 비해서 담보권 실행을 통한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차이점은 그러면은 위에는 법원 판결과 같은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고 밑에 임의 경매는 법원 판결 같은 집행 권한이 없어도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은 사실 임의 경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도 있는데 요즘에는 개인들도 근저당권을 설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도 저당권 설정에 기회 가지고 임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매의 분류에 대해서 볼 건데요. 분류는 크게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로 나뉘어집니다. 실질적 경매는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채권 만족을 위해서 경매 신청하는 것, 이게 실질적 경매였고요.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을 제가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제 말고도 뭐 형제 자매들이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공유물 분할 경매를 하게 됩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를 하는데 이거는 채권 만족을 하기 위한 경매가 아니다 보니까 대신에 경매의 형식을 떼서 재산 분할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경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시 이해되시겠어요? 채권 만족을 위한 경매는 실질적 경매고 공유물 분할 같은 경매 아니면 재산 분할 같은 경매를 위할 때는 형식적 경매, 경매의 형식을 빌려서 처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매각 부동산의 물건의 형식적 경매와 실질적 경매가 만약에 병합을 하게 된다면
동시에 이렇게 붙었다면은 그때는 형식적 경매는 스탑을 시키고 실질적 경매를 진행을 시킵니다.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매와 경매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매각 조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매매는 저희가 왜 집 사업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잔금 치르면은 소유권 이전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경매 같은 경우에는 매각 조건이 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매각 조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법정 매각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 경매 법원에 의해서도 정해지는데 조건이 예를 들어서 뭐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으면은 보증금 몰수하고 매각을 불허가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지역별로 개별 법원마다 그 저감률이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유찰되면 20%씩 떨어지고요. 부산도 20%씩 떨어집니다.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30%씩 떨어집니다. 이런 게 특별 매각 조건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잔금 치르고 매도자한테서 등기 받으면은 등기 결정받고 등기 이전하면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기를 해야지만이 매매는 소유권이 취득하는데 반해가지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고 매각 허가 결정 떨어지면은 1개월 안에 잔금만 납부하면은 그 즉시 소유권이 이전 받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아도 경매는 잔금 내는 동시에 바로 소유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처분을 하려면 내가 받고 남한테 팔려면은 반드시 또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은 이런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요. 방금 전에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등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자 상속 예를 들어서 부모님 돌아가셨다. 상속 받았다. 그럼 바로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등기를 해야지 처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영징수. 공영징수는 사실 민법상 표현인데 헌법상 표현으로는 사실 이제 수용이 되겠죠. 국가 수용이 되겠죠. 공적 수용이 되겠죠. 수용 받으면은 바로 소유권을 이제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축을 한다든지